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수학교육전공 석사과정 김정현입니다. 자, 오늘 중학교 2학년 수학의 세 번째 영상입니다. 어, 제가 이 영상을 찍고서 마지막에 좀 공지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마칠게요. 우선 오늘 세 번째 영상은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1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를 오늘 3번으로 찍고요. 4번을 다른 풀이법을 제시해서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서서히 알아가는 단계로 접근해 나가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냐면 두 가지 내용 중에서 첫 번째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전에 여러분 제가 1번과 2번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배웠습니다. 그쵸? 우리는 이 식을 가지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의 꼴로 표현을 했고요. a와 b는 0이 될 수가 없으면서 a, b, c는 상수여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 x하고 y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여기까지는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만 x하고 y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 둘은 실수 범위입니다. 근데 실수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이 일단은 배우시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운 수 중에 아무거나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라면 유리수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리수 중에서 순환소수 아니면 뭐 순환하지 않는 소수 이런 거를 배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유리수를 언급하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수학에서 나오는 해는 대부분 유리수 안에서 끝납니다. 더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거 x하고 y에 대해서 반드시 자연수다 아니면 뭐 정수다 이렇게 제시를 하거나 한다면 뭐 그 안에 있겠습니다만 방정식이므로 x와 y를 만족하는 해 하나를 골라야 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번 영상으로 정리했던 것은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연립이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이제 식을 몇 개 생각할 수 있다? 네, 두 개 이상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지금까지 하나 배운 것을 두 개로 늘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되는 것은 뭐냐면 식은 두 개, 미지수 두 개, 그러면서 각 미지수의 차수는 1.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접근해 나간다면 두 가지로 묶을 수가 있는 거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거 하나, kx 더하기 ly 더하기 m은 0이 하나. 물론 x와 y는 여기서 얘기하는 미지수가 되고요. 여기까지를 2번이라고 저는 놓고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에서 해를 구하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이 과정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뒷부분에 설명되는 내용은 매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식 하나를 제시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서 제시를 해볼게요. x 더하기 y는 10입니다. 그리고 x 마이너스 y는 4입니다. 이랬을 때 x와 y의 값은 얼마입니까? 이거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식을 보고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우리는 다양하게 이거 일단 성립하는 것 좀 한번 살펴볼까? 일단 그냥 이렇게만 제시를 하는 거죠. x 더하기 y를 10이라는 식 하나가 있고 x 마이너스 y는 4라고 하는 식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방정식 1, 2로 나누어 봅시다. 방정식 1, 2. 그렇다면 1번이랑 2번이랑 일단은 묶여있는 상태. 다시 방정식 1번과 방정식 2번이 묶여있는 상태이므로 1번도 만족하면서 2번도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그러한 문제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러면 1번을 가지고 x와 y의 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x 더하기 y는 10입니다. 그쵸? 그러면 일단 또 여기서 나눠놔야 돼요. 뭐냐면 자연수 범위냐 정수 범위냐 이런 거 나눠놔야 됩니다. 나누어 볼 수 있으면 여러분 최대한 나눠 보시고요. 저는 일단 자연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으면 결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족하는 x와 y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x가 1일 때 y는 9죠. 2일 때 8이고요. 3일 때 7이고요. 4일 때 6, 5일 때 5, 6일 때 4죠.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x하고 y 이거 자리 바꿔도 똑같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x하고 y의 값은 물론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교환 법칙은 성립할 수 있으나 x는 6이고 y는 4다 라고 하는 거랑 x는 4고 y는 6이다 라고 하는 것과는 정말 큰 차이를 두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가 뒤집어져 있을 때는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7일 때 3이고요. 8일 때 2, 9일 때 1입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으면 두 번째를 갑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밑에 제가 적어놨던 x 마이너스 y는 4 이것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y는 1이었을 때 x는 5가 되겠죠. 그래야 4가 되니까요. 그러면 6일 때 2가 될 거고 7일 때 3이 될 거고 8일 때 4, 9일 때 5, 10일 때 6, 11일 때 7, 12일 때 8, 뭐 이렇게 계속 나갈 겁니다. 근데 놓고 보니까 어때요? 마주 보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공통인 거 하나. 그러면 이 경우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x는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x는 7이고 y는 3입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쓴 것이 옆에 구해진 1차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왼쪽에 주어진 식에 대한 해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쓰고 싶죠. 간단하게 쓰는 거 있을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혹시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와 반비례 하기 전
좌표평면과 그래프라는 단원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본다면 잠시 이 영상을 일시 정지해 보시고 뒤에 함수를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거기에 좌표평면과 그래프라는 단원이 중학교 1학년에 있으면 중1 때 배운 내용이 되겠고요. 혹여나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내용이라면 지금은 안 배운 상태로 여러분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만약에 이 내용에서 배웠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떤 형태라고 얘기하냐면 순서쌍입니다. 순서쌍이라고 하고 첫 번째 7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x, 뒤에 3은 y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지칭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순서쌍을 일단 언급은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x는 얼마, y는 얼마를 기입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이렇게만 풀 거냐 이거죠. 아닐 거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x, y를 계산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수의 해가 곧 연립방정식의 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정수와 자연수를 가질 수가 있고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해를 가질 수도 있고요. 정말 뼈아픈 얘기지만 정수가 아닌 유리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x, y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만 계산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것을 거치겠느냐? 다음을 거칩니다. 문제를 똑같이 적겠습니다. x 더하기 y는 10이었고요. x 마이너스 y는 4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식 1번과 식 2번을 정합니다. 식 1번, 여기 식 2번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첫 번째 방법을 쓰려고 하는데 무슨 법이냐면 가감법입니다. 이 가감법은 대학교에서 나오는 단어로 속어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거를 가감법이라고 선생님이 가르치실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받은 교과서에 따르면 가감법이나 뭐 다른 이제 풀이법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이럴 때는 가감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되더라도 계속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을 일단은 기입합니다. x 더하기 y는 10이었습니다. 두 번째 식도 밑에 기입합니다. x 마이너스 y는 4였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뺄 겁니다. 물론 더해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y를 없애기 위해서 y가 아니죠. x를 없애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수정을 좀 해볼게요. 여기 x를 제거하기 위해서 뺐습니다. 그러니까 1식에서 2식을 뺀 거죠. 그러면 1식에서 2번을 뺀 식의 결과는 x 없어지고요. y는 y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y니까 2y, 상수는 10-4니까 6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y는 얼마다? 3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2y는 6이다 라고 하는 것에 양변 2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3이 됐죠. 그러면 이제 하나를 구했으니 다른 하나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대입하던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지만 되도록 쉬운 쪽에 계산하는 것을 권장드리겠죠. 그러면 y는 3을 식 1에 대입합니다.
대입을 해보면 x 더하기 3은 10이니까 네모 더하기 3 해서 10이 되는 x 네모는 무엇인가요? 우린 이제 이걸 금방 알 수 있겠죠? 네, 7입니다. 이렇게 x는 7, y는 3이다 라고 하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자, 오늘 제가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고 좀 마무리 지어볼게요.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이할 때 우리는 범위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지만 범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배운 데까지, 다시 얘기하면 유리수, 순환소수, 순환하지 않는 소수까지 내용이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환하지 않는 소수는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내용이며 중학교 2학년이 이해하기에도 매우 힘든 내용이 되므로 여러분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이시라면 문제에서는 유리수까지의 해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제가 첫 번째로 알려드린 연립 1차 방정식의 풀이로 가감법, 소거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가감법을 이용했을 때 연립 방정식을 풀 때 중요한 점은 두 방정식을 더하거나 뺐을 때 한 미지수가 없어져야 하므로 식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해서 없앨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시한 문제가 전체는 아니니 다른 어떤 문제가 있다면 개수를 삭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수에 대해서 맞춰놓고 더하거나 빼서 미지수를 없애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께서 직접 사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매우 길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지는 않았는데 여러분께서는 좀 길게 느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요. 좀 중대 발표 하나 하겠습니다. 네, 중대 발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제가 4월 5일부터 초등학교 4학년에 비대면 교육봉사 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주 2회 실시가 되고요. 주 2회에서 제가 1시간 정도씩을 이제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 연도에도 교육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교육봉사를 진행하지 않고 비대면 교육봉사로 진행되는 만큼 이번 이제 4월부터 6월까지가 진행이 되는데 정말 세세하게 하나하나씩을 살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뭐 많이 바쁘겠지만 이제 중학교 영상도 제가 틈틈이 시간이 남으면 업로드를 계속할 예정이고요. 초등학교 영상도 이제 5학년 거를 올렸으니 이제는 4학년 것도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4월 5일부터 여러분 영상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을 업로드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과 관심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진짜로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대입법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